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너지 전문가 김세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겨울이면 거의 모든 가정에서 겪는 고민이지만 정작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주제입니다. 바로 보일러 온도 단 1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전기세와 전체 난방비의 실제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우리의 체감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1도 차이가 뭐 대수라고? 그냥 나는 따뜻해야 하니까 조금 더 올릴래. 그런데 이 말에는 아주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아마 한 가지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넘기던 그 작은 1도가 사실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저는 수년 동안 실제 가정들의 난방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담해 왔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은 난방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용을 많이 만드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보일러 온도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출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상담했었던 한 집은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세 식구였습니다. 이 집의 난방비가 평소보다 갑자기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유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평소보다 딱 1도 높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1도 차이가 만들어낸 한 달 난방비 변동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좁은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정의 경우 난방비가 한 달 기준으로 약 12에서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만약 한 달 난방비가 10만 원이라면 1도 차이로 12만 원에서 11만 2천 원 또는 11만 원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12만 원에서 13만 2천 원에서 14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겨울철 넉 달, 5달을 기준으로 하면 그 차이는 훨씬 커지고요. 단 1도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도가 어떻게 이렇게 큰 영향을 만드는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실제 메커니즘을 해부하듯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일러 온도를 1도 올리면 단순히 물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난방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가 물을 데우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때 설정 온도가 높을수록 보일러가 켜져 있는 시간, 즉 가동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집니다. 난방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가동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도 올리면 가동 시간 자체가 늘어나고 결국 더 많은 전력과 가스가 소비되면서 요금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커요? 그래봤자 조금 더 데우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난방 시스템은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1도 올린다고 소비가 1도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도 차이가 만들 수 있는 소비량 증가는 구조상 훨씬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특히 겨울철 혹한기, 즉 영하권에 접어드는 날씨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외부 온도가 낮을수록 난방 시스템이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그때 설정 온도 차이 1도는 더 큰 부담을 보일러에게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실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에너지공단과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겨울철 기준 보일러 온도 1도 상승은 평균적으로 약 7에서 10% 사이의 난방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나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평균일 뿐입니다. 난방 환경이 좋지 않은 집, 단열이 약한 집, 외풍이 심한 집의 경우 1도 차이가 15% 이상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단열이 약한 오래된 주택에서 1도 차이로 20% 수준의 난방비 차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는 수도권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이 집은 단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창문에 미세한 틈이 있어 실내 열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난방비 절감 상담을 진행하던 중 그 집 주인분이 저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항상 보일러 온도를 낮게 쓰고 있어요. 보통 40도에서 41도 사이로 쓰는데 추운 날에는 42도 정도로만 살짝 올려요. 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40도와 41도의 차이가 무려 18%의 난방비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단순히 1도라고 말했지만 그 1도가 그 집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던 거죠. 왜냐하면 단열이 정말 약했고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 1도 올리기 위해 보일러가 버티지 못하고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적정 보일러 온도는 몇 도가 맞는 거죠? 어디까지 낮추면 되고 어디부터는 위험한가요? 오늘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적정 온도는 집의 구조나 단열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으로 온수 설정 온도는 40도에서 43도 사이, 난방 온도는 21도에서 23도 사이가 효율적인 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난방 온도를 25도, 26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생활합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뜻한 만큼 난방비도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실내 난방 온도를 22도에서 23도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난방비가 평균적으로 약 8% 증가한다고 합니다. 고작 1도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23도에서 24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10% 증가입니다. 이 말은 총 2도만 올려도 전체 난방비가 18% 정도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느낄 때 과연 난방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해서 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설정 온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따뜻해질 때까지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25도, 26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때 난방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반전 하나 더 들어갈게요. 많은 분들은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보일러 나이나 노후된 배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후된 시스템이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백 가정을 상담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난방비 폭탄의 가장 큰 이유는 보일러 자체가 아니라 사용 습관이었습니다. 이 말이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보일러가 정상 작동하는 집에서도 난방비 폭탄이 터지는 사례의 약 70%는 잘못된 사용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난방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환기할 때 난방을 끄지 않고 바람이 들어오는 틈새를 막지 않은 채 난방을 강하게 돌리는 경우 말이죠.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가정도 같은 사례였습니다. 이 집은 난방비가 항상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확인해보니 난방 온도가 무려 26도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6도면 딱 적당한 온도 아닌가요? 호텔도 대부분 그 정도로 쓰지 않나요? 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26도 설정이었습니다. 이 집이 23도에서 26도로 올리는 3도 차이 때문에 매월 약 22%에서 28%의 난방비를 더 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8%면 거의 3분의 1입니다. 난방비가 10만 원 나오던 집이었다면 12만 원, 13만 원이 아니라 13만 원에서 14만 원 이상까지 뛰어버린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상상을 돋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속 50km에서 시속 60km로 속도를 올리면 연비가 조금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 시속 60에서 70으로 올리면 어떤가요? 연비는 더 크게 나빠집니다. 자동차 역시 일정 속도를 넘기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난방도 똑같습니다.
일정 온도를 넘기는 순간 보일러의 연비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도 차이로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 하나 전해드릴게요. 난방비는 단순히 난방 온도와 보일러 가동 시간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열 손실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단열, 외풍, 창문 틈새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난방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도 집안에 열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면 결국 보일러는 더 오랜 시간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더 오랜 시간 돌아가는 과정이 요금 증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난방비 폭탄의 진짜 원인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열이 새어나가는 환경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은 난방 온도를 21도로 유지해도 집이 잘 따뜻해졌고 난방비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23도를 유지해도 여전히 춥고 난방비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두 집의 차이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는 단열이 잘 되어 있었고 하나는 단열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를 자주 끄고 켤수록 돈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보일러는 자주 껐다 켤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초기 예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가스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끄고 다시 켜고 또 끄고 반복하는 방식은 오히려 난방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특히 집이 추워진 뒤 다시 따뜻해지려면 더 많은 열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효율이 커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상담했던 실제 가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변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한 아파트 가정은 보일러 온도 설정을 24도에서 22도로 낮추고 그와 동시에 창문 틈새 바람막이를 설치했습니다. 단 두 가지 변화였지만 이 집의 난방비는 다음 달에 18%나 줄었습니다. 따뜻함도 충분히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온도를 낮췄다는 게 아니라 열 손실을 줄였기 때문에 낮은 온도로도 충분히 난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가정은 난방 온도를 26도에서 23도로 낮추고 자주 켜고 끄는 습관을 고쳤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를 적용한 결과 난방비는 22%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약이 아니라 거의 혁신입니다. 23도에서 26도까지 올려 쓰는 것은 난방 면에서 단순히 조금 더 따뜻하다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극단적으로 키우는 행동이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조금은 실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볍게 넘기던 1도 차이가 사실은 엄청난 비용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1도만 낮추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일러 가동 시간이 줄어들고 연비가 올라가며 전체 난방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1도만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일러는 더 자주 켜지고 더 오랜 시간 돌아가며 난방 효율은 떨어지고 난방비는 올라갑니다. 그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난방비가 바로 즉시 눈앞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지서는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사용한 만큼 그리고 설정한 만큼 정확하게 반영해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난방비를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춥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온도를 무작정 높이는 것은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성능이 좋아 보이는 보일러를 사더라도 사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여러분의 집에 맞는 적정 온도를 찾고 열 손실을 줄이고 보일러를 일정한 온도로 일정하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1도라는 작은 조절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아, 1도 차이가 이렇게 컸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반전입니다. 가정 난방에서 우리가 무심코 넘기던 1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겨울이 효율적이고 따뜻하며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비용 안에서 유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난방 온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고지서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반겨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드립니다. 본 영상에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링크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